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선 왠지 모를 용기와 희망이 꿈틀대는 아침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의 감격적인 장면이 눈에 생생해서일까요? 한가위 연휴를 맞아 사흘 연달아 특집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듯 특별한 모습으로 인천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연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가위 특집 인천 재발견 그 첫 번째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오비자 선생님. 아유, 안녕하세요, 장광팔 선생님. 네. 그런데 선생님 모습을 뵈니 국민만담가 장소팔 선생님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키도 자그마하신 게 완전 붕어빵이시네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키가 자그마하다니. 그건 인간들이 키를 잴 때 해필이면 땅에서부터 재니까 내가 작아 보이는 것이지. 하느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재시면 내가 제일 커. 아이고, 네 집 아들 아니랄까봐. 네, 장소팔 선생이 제 동생의 동생의 어머니의 남편 되십니다. 아니, 그러면 아버님이란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되나? 그런데 선생님, 네. 왜 이름이 하필이면 장광팔이에요? 그거는 집안에 다 내력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장에 소팔로 갖다 태어났다 해서 장소팔. 얼씨구. 할아버지는 중팔, 증조부는 대팔, 고조부는 사금팔. 저는 아버지가 인천 심포시장에서 추석날 고수톱 치다 광팔 때 태어났다 해서 광팔 장광팔이시다. 근데 오미자 씨는 또 이름이 왜 하필이면 또 오미자야? 아이고, 이미자 위에 삼이자, 삼이자 위에 오미자도 몰라요? 그래서 오미자예요. 그런데 선생님, 네. 왜 명절 따면 되면 사람들이 뇌물을 선물이라고 빡빡 우기는데 선물과 뇌물을 구별할 무슨 뾰족한 방법은 없을까요? 뾰족한 방법이 있고 말고. 그게 뭔데요? 마음에 내켜서 선뜻 주는 물건은 선물이고 물건이? 뇌를 굴려주는 물건은 뇌물입니다. 아니, 그렇게 뇌를 잘 굴리시는 장 선생님의 본명은 장광혁이고 그렇지. 예명은 장광팔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지. 호는 뭐예요? 제 아호요? 네. 제 아호는 월천이 올시다. 월천. 하늘에 뜨는 달이라는 의미로군요. 그렇게 개벽에 그냥 붙인 아호가 아니에요. 월천에는 아주 인문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휴, 뜸들이지 마시고 월천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냐고요. 월천이란 네, 월천이란. 제가 그래도 한 달에 월천은 벌어야겠다 해서 월천입니다. 아이고, 이왕이면 새 전보다 새우 월천이 좋겠네요. 암만. 선생님, 네. 이렇게 만담이란 언제 들어도 세상을 풍자하는 맛이 짜릿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만담이 기법 중에 하나인 도우미어를 활용한 아재 개그가 그래서 또 막 뜨고 있다잖아요. 그럼요. 아재 개그의 유행은 단절된 세대 간의 소통을 잇는 사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우리 도우미어를 활용한 현대만담 분식집 고발 사건 한번 달려볼까요? 좋습니다. 불감청 고소원일시다. 네. 들기름 장사가 다 구속됐다네요. 아이고, 가짜 들기름을 팔다 걸렸마에 그만. 그게 아니고요. 참기름이 고소해서요. 근데 참기름 장사도 바로 다 구속됐대요. 무고죄로 맞고서 했나? 그게 아니라 참기름과 평소 앙숙이던 라면이 불었대. 그 옆에 있던 김밥도 구속됐대요. 걔는 또 왜? 말려들어서요. 김밥 속에 계란도 구속이 됐대요. 계란은 시스가 낸데 왜요? 후라이 치다가. 꽈배기도 구속됐대요. 아니, 걔 설탕 묻히고 그냥 있던데 왜? 일이 꼬여서요. 설탕 뒤에 있던 식초도 구속이 됐대요. 걔야말로 뒤에 가만히 서 있던 친구인데 왜요? 뒤에 가만히 있다 그냥 심심해서 괜히 초를 치다가. 이 소식을 들은 스프가 그만 졸도를 했다는데요. 왜? 놀래서 그랬나? 아니고요. 국물이 쫄아서요. 얘들을 면회가던 아이스크림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아유, 어쩌다가 차가워서. 그런데 이 사건의 배후에는 소금이 있었다는군요. 아니, 소금이 어떻게 했길래 그래? 소금이? 글쎄, 소금이 다 짠 거래요.
그래도 고구마가 나서서 이 사건을 잘 무마를 했대요. 아니 고구마 어떡해요? 고구마가 다 구워 살려놨대. 선생님, 네. 삶이란 무엇일까요?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나 오징어 땅콩 왔어요. 쥐포도 있어요. 그래요. 삶이란 희노애락의 비빔밥이죠. 아, 그렇군요. 아무 일 없이 무탈한 삶보다는 조금은 시련도 있어야 재밌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고소한 깨에도 소금을 쳐야 더 고소해지는 법입니다. 그렇죠. 무탈한 삶보다는 조금 시련이 있는 인생이 더 고소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미자 씨, 네. 깨에 소금을 치면 아, 깨소금이죠. 그럼 깨에 설탕을 치면 깨설탕 아닌가? 깨에 설탕을 치면 깨달음이 됩니다. 아하. 오늘의 우리 이 추석 만담이 네. 무탈한 삶보다는 좀 시련 있는 삶이 더욱더 고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의 인천일보 TV 만담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50대 이상이라면 기억 속에 아련히 떠오르는 만담이 있습니다. 이 명절이거나 아니면 주말이면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둘러앉아 TV를 보면서 이 만담을 보는 재미에 푹 빠지곤 했었는데요. 이 만담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 유명했던 장소팔 고춘자 커플 기억하시죠? 네. 요즘 시대에도 이 만담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만담을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또 가업처럼 이어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만담가 장소팔 선생의 아드님인데요. 장광팔 만담보존회장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함께 만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담보존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장광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장광팔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재밌는 만담을 들려주셨어요. 이 네. 추석 연휴를 맞아서 모든 가족들이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요, 이 만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어색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만담이라는 것은 어떤 장르를 말하는 겁니까? 네, 만담은 이제 국어선전적으로 그냥 보면요, 그 재미있는 말로 인생을 풍자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문가적으로 한국 민족 대백과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만담이란 궁중의 소학 지위와 민간의 재담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발생한 우리의 이야기 문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학문적으로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만담이라는 것은 그냥 개그와 다른 것은 코미디나 개그와 다른 것은 우리의 전통 이야기 문화입니다.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의를 하자면 펀 스토리텔링 이렇게 되고 저희 선친인 장소팔 선생님께서는 만담이 뭡니까 여쭤보니까 만담이란 재담의 아들이요 개그의 아버지다. 재담의 아들이요 개그의 아버지다. 개그의 아버지다. 네. 예. 그래서 재담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통 연희의 한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그 시청자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우리나라 만담의 그야말로 시초다라고 하면 장소팔 선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아버님이신 이 장소팔 선생님 어떻게 해서 만담에 입문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까? 아버님은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왕신 보통 학교라는 데서 그 학예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손오공 역을 했는데 어린 아이가 그렇게 탁월하게 연기를 잘하더래요. 예. 그런데 그 이제 오성년 선생님이시라고 그 제1동포 그 연극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픽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연극계에 입문을 하셔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 시극적으로 연극을 하시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고종황제 때 가무별감을 지내신 박춘재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예. 박춘재 선생님의 한성자라는 극단에 입단해서 그때서부터 그 만담을 하게 됐죠. 그때 마침 이제 그때가 1935년 정도 일제 강점기에 이제 신불출이라는 선생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전통 재담에다가 근대의 연극적인 요소를 합해서 만담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소팔 선생은 거기에다가 재담에 특히 국악적인 요소를 넣어서 고춘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민요 만담 이라는 장르를 만드셨죠. 그래서 KBS에서 한 30년간 민요 만담이라는 프로를 진행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이 국민 만담가가 되셨었어요. 네, 네. 그런데 대를 이어서 뭔가를 가업을 잇는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일 같은데요. 더군다나 예술적인 장르이기 때문에요. 이 장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만담의 명맥을 이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어떤 계기가 어땠는지요?
저는 이제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님 그 심부름을 하면서 만담을 이제 어깨너머로 배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컴퓨터나 이 타자기가 없으니까 그 200자 원고지에다가 이제 그 만년필로다가 이렇게 눌러서 먹지를 대고 쓰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사본이 되니까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고춘자 선생님 댁에 가서 심부름도 하고 연습하는 것도 배우고 또 어르신께 이제 사사도 받았지만은 당시만 해도 이제 부자가 같이 이런 개그를 계통 쪽에 그 코믹 계통 쪽에 이렇게 종사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만담을 좀 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형님은 의대를 나오셨으니까 그걸 하시긴 좀 그렇고 네. 저는 이제 신문 뭐 잡지 이런 쪽에 계통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업처럼 이은 건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이야기 문화 중에서 한 장르가 없어질 것 같아서 선친께서 하시던 만담 보존회를 이어받았습니다. 네. 예, 후회는 안 되시던가요? 아주 제2의 인생을 사는 데는 이 만담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아, 왜 그렇죠? 누구한테 가든지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또 그리고 만담은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바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현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정말 모든 분들은 아니더라도 만담을 좀 하시는 인구들이 많이 늘었으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 아버님의 피를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담 보존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끌고 계신데 주로 만담 보존회는 요즘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있나요? 만담 보존회는 일단 이제 만담을 잘 알려야 되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만담이고 또 만담에 대한 용어도 잘 모르시고 또 학자들도 만담이 어떤 건지를 모르시고 그냥 개그의 한 장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만담을 알려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지면 그 종목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산교라는 곳에 선친의 그 장소팔 동상을 제가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팔 문화예술상을 제정해서 작고하신 그 배뱅이 곳의 이은관 선생님, 인간문화재 네. 선생님, 그 다음에 경기 인간문화재 경기민요 이은주 선생님, 또 제야 사학자신 반재식 선생님,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방송인으로 송혜 선생님 이렇게 그 상을 제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이야기 문화 장소팔 만담 하는 이제 책을 좀 만들었고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좀 늦게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서 진주교육대학원에서 장소팔 만담 연구라는 이제 학위 논문을 이번에 또 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그 특히 국악과 만담을 접목시켜서 특히 전통 국악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퓨전 국악과 함께 만담을 좀 현대 콘텐츠화하는 방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제 이 재단 만담을 좀 가르쳤으면 해서 그런 이제 자료를 준비하려고 논문 준비를 한 겁니다. 네. 아, 대단하시군요. 아마 석사학위를 취득하셨다고 들었는데 제목이 장소팔 만담 연구 네, 주제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학원장님보다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60대이신데 예, 학위를 취득하셨어요. 네. 이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장 회장님처럼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 점차 만담이 우리 사회에서 좀 잊혀져가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만담은 일단 그 젊은 친구들이 그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K-팝도 중요하고 또 개그도 아주 좋은 장르이지만 우리의 웃음의 뿌리인 그 전통 이야기 문화, 재밌는 이야기 문화 만담을 예전처럼 좀 국악과 함께 만들어서 민요 만담을 좀 자주 시청자들이라든가 청취자들에게 많이 들려드리는 그러한 계획을 좀 여러 가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데는 이제 역시 우리 인천일보 TV처럼 방송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좀 부끄러운 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만담과 같은 장르의 만자이라든가 여러 그 극장들이 그런 프로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아, 상설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이 무대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만자이.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자이. 네. 그다음에 이제 동경에는 라쿠코. 이런 이제 상설 극장이 한 1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도 보면 우산 쓰고들 젊은이서부터 노인들까지 옛날 얘기 들으러 가는 거죠. 그런 이제 것이 좀
부끄럽죠, 우리나라로서는. 그리고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는 샹성, 네. 소로상자에 소리성자. 그래서 샹성이라는 만담이 아주 인기가 굉장히 대단한데 우리 경우에는 그 좋은 전통 이야기 문화가 좀 사라져가는 면이 굉장히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이 만담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그 문화적인 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기 위한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도 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요즘은 이제 이 TV 매체라든가 또 인터넷 매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맞춰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전통 문화니까 이거 재미없어도 들어라 하면 안 되니까 현대 컨텐츠화하는 방안이 팟캐스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웹툰이라든가 그런 것과도 융복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어나셔서 주로 자라시고 생활하셨던 곳은 서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인천과도 아주 매우 많은 인연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인천에는 제가 뭐 방송국에서 그 개항 100년사라는 거를 만담으로 좀 풀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안 가보고 문헌만 가지고 아는 척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인천에서 막 물어보세요. 네. 네. 인천에 대해서 장 선생님께 물어본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질문을. 네. 만담으로 이제 방송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천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그러다가 아예 인천으로 이사를 와서 좀 살았습니다. 네. 네, 송도에서 좀 살면서 인천 문화에 좀 흠뻑 빠졌었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인들이 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저녁에는 자주 옵니다. 네. 네. 흔히들 서울에서 본다라면 인천은 이 문화의 불모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문화 공연 시설도 부족할 뿐더러 자원들도 부족하고 또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도 다들 서울로 향하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요. 장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인천의 문화적인 토양이랄까요? 네.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서울보다 오히려 인천의 그런 가능성이 잠재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우선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그 개항 도시고 모든 문물과 문화가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문화의 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일제 강점기 때 문화는 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처음으로 도입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바탕에서 그 콘텐츠를 제작하면 어느 지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그 보존되고 또 이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담과 관련돼서 또 하나 한 장르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1930년대 우리 민초들의 그 어려웠던 일제 강점기 때 삶의 그 노래를 만요로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도 인천에서 그 만요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1월 며칠 날 어디에서 하는지요? 11월 17일 날 토요일 날 인천문화재단에서 3시에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테나숍 공연처럼 우선은 작게 한 50분 정도 모셔서 그런 공연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불시로 삼아서 조금 이제 인천을 좀 순회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그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출연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대가 많이 클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 3분 정도가 저하고 오미자 선생님 만요 가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이 문화를 좀 인문학적으로 풀이를 하면서 실제로 그때 유행했던 노래를 방송을 통해서 좀 직접 공연을 선보이는 통해서 선보이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분위기에 좀 맞게 하려고 그 아코디언 하시는 교수님을 한번 모셔서 네. 3명이 출연을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대가 큽니다. 많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네. 3시 인천문화재단에서요. 네. 네, 기대가 되는군요. 근데 특별히 중요한 거는 무료입니다. 네, 무료 공연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추석 연휴 맞아서 이 만담, 우리 기억 속에서 자꾸 잊혀져 가지만 새롭게 만담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만담 보존의 장광팔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만담이란 무엇일까요? 이 재치 있는 말 솜씨로 언어 유희를 구사하거나 세상을 풍자하는 이야기를 뜻한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담 보존과 또 새로운 시대에 맞게 퓨전 만담을 준비하고 있는 만담 보존회
장광팔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일제강점기 압제에 신음하던 한민족에게 웃음과 에너지를 주었던 만담가, 장소팔 고춘자 커플. 우리 고유 예술 장르인 만담은 이렇듯 고 장소팔의 아들 장광팔을 통해 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광팔의 만담은 인천을 무대로 꽃을 활짝 피울 채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처 우리 스스로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상징 인천. 인천일보와 인천시 제향군인회가 호국보훈 인천 문예 동영상 작품 공모전을 엽니다. 참전 보훈수기, 추모헌시, 동영상 UCC를 10월 18일까지 접수해 시상합니다. 문의전화 032-452-0194. 소중한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